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외국인들이 선물 로버를 이렇게 계속 잡아주고 있어서 시장은 베어마켓 랠리에서 적어도 내년 3월 만기까지는 안 꺾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다 잡아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게 무슨 차트만 갖고 띡띡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뭐 아저씨의 나오는 대사 있잖아요. 장수하는 게 유산균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철저하게 스마트 머니들이 공략할 수 있는 섹터를 봐야 되겠죠. 다음 섹터. 주도주가 뭔지에 대한 부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예. 근데 그렇게 하려면 섹터를 잡아놓고 일단은 주봉하고 일봉에서 이평선을 딱 놓고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적으로 가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됐습니까? 어, 오후에 또 얘기할 거니까 오전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고요. 오후에 또 얘기를 할 거니까. 예. 됐죠? 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자, 궁금한 거 없으면 이제부터는 이제 제가 시험 다 얘기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저도 이제 뭐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드렸으니까 저한테 이제 시간을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작년에는 사실 뭐 거의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제가 방송도 별로 많이 안 했어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하세요. 작년에는 제가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제가 방송 출연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반기부터 제가 방송 출연을 했죠. 장중 방송 같은 경우 저녁 방송도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러니까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제가 한국경제팀 3년 차, 이제 22년 차인데 방송을 이렇게 1년 동안 쉬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제가 아프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와이프가 아프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막 이게 무슨 이게 뭐 이렇게 병도요. 이게 돌아가면서 오더라고요. 막 이렇게. 저는 이제 사주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사주 뭐 이렇게 이제 명리학 같은 거 있잖아요. 별로 이게 그 재미로는 보는데 이게 뭐 제가 뭐 2020년부터 2021년도까지 뭐 이렇게 작년 상반기까지는 이게 뭐 이렇게 아픔, 병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는 뭐 시기라 그러네요. 다른 거는 다 좋은데 뭐 대운이 들어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병 쪽 이런 것만 좀 조심하라 그래갖고 되게 많이 조심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리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아마 2021년도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장중방송 출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올해는 아마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아마 할 거예요. 이게 되게 이제 좀 2년 쉬었으니까 되게 공격적으로 매매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월봉 이제 안 본다. 이런 매매 안 된다. 그리고 주봉하고 일봉만 본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이제 이거예요. 주봉하고 일봉 차트. 아까 말씀드렸지만 SK하이닉스도 똑같은 형태죠. 이렇게. 그러니까 주봉 위에 올라가면서 일봉 무너져도 돼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타이밍이라는 건 재밌어요. 주봉이 이게 위에 올라갈 때, 저는 이제 어째 첫 주봉일 때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올라갈 때. 밑에서 사는 것도 괜찮고. 근데 보통은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잡을 때 이렇게 잡잖아요. 주봉이 이렇게 올라갈 때 주봉에서 잡는데 주봉에서 못 잡아요.
일봉에서 잡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데서 사면 아마추어고요. 항상 이렇게 내려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좀 약한 종목도 보면 강한 좀 칩셋 미디어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러니까 추격 매수를 안 하는 거죠. 보세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봉은 무너져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똑같아요. 근데 주봉만 종가상 안 무너지면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그러니까 한 번씩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니면 들어오든지.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인포뱅크죠. 가장 좋은 거는 안 무너진 종목을 사줘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우리 그 회원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렇게 되는 놈만 하자. 안 되는 놈 무조건 날리자.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 장이 센 종목만 가는 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 이렇게 안 하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봉이 이게 위로 올라가는 종목들만 하자는 거죠. 아까 제가 한일시멘트 말씀드렸잖아요. 인정을 해줄 수 있어요. 올라가니까. 근데 약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세단 말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시멘트 관련주가 이게 지금 눌림목인지 모르겠지만 안 세요. 근데 보면 LG노텍이나 이런 것도 보면 보세요. 얘가 주봉이 위에 올라가고 있지만 일봉상으로는 이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일봉을 만들어 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봉이 이렇게 조정을 받지 않고 올라가는 종목들 중에 일봉이 이렇게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봉은 종목 선정하는 거고 일봉은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바꾸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밑에서 이제 한번 올라올 만한 종목들, 주봉 위로 올라오는 만한 종목들을 매집을 해놓겠지만 그러지 않은 종목들은 전부 다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새롭게 올라오는 종목도 그거지 않겠어요? 거의 100% 이쪽 섹터들이 좀 이제 상승 탄력이 줄어들 것 같고 새롭게 올라오는 종목들도 당연히 어떤 종목, 어떤 기본적인 형태를 올려야 될까요? 저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그거 아니겠어요? 일단 주봉이 가장 먼저 이평선 위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봉이 이평선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와야 되는 거죠. 이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이제 이게 첫 봉이 올라올 때 계속 가는 종목도 있고 올라왔다 다시 무너진 종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우리가 찾으면 되잖아요. 그건 제가 데이터를 연구를 해놨으니까 그건 나중에 제가 보면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주봉하고 일봉을 할 때 주봉은 종목 선택을 하는 거고 제가 지금 센 종목 얘기하는 거죠. 일봉은 타이밍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공감할 수 있으면 그냥 저한테 동의하시면 돼요. 저는 이런 데서 사는 거는 아무래도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돈이 안 돼요.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렇게 밑에 있다가 올라오는 첫 패턴에서 사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 구간에서 안 사면 돈이 안 돼요. 제가 돈이 안 된다니까 너무 이렇게 좀 상스러운가요?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요. 이게 적어도 50에서 100% 날려면 100% 너무 오반가? 그러니까 이게 날려면 그러니까 이런 데서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보면 하이닉스도 보면요. 이게 처음 구간에서 이게 올라올 때 이게 처음 구간에서 이렇게 안 사면 그러니까 이런 데서 사봐야 먹지를 못해요. 별로. 뭐 조금이라도 먹겠죠. 근데 이게 특히 주도주가 바뀌는 국면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이거는 뭐 거의 맞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예.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 나중에 이제 이거 하려고. 어. 그 종목도 얘기하겠지만 이제 이런 거 하자 우리. 왜냐하면 베어마켓 랠리인 것 같은데 베어마켓 랠리에서는 이런 매매 아니면 안 통한다. 어디 가치주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저는 가치 투자나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막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적어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그런 매매 해갖고는 안 통한다니까요.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뭐 있는 그대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안 되는 종목은 절대로 안 되는 거고 되는 종목은 계속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어, 많이 올라간 종목들 따라 사지 말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들 따라 사지 말고 이제 주봉으로 처음으로 올라오는 종목들을 이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근데 저 밑에서 막 빌빌빌빌 기고 있는 종목들을 뭐 버틴다고 해서 이거 우리 그 젊은 사람들 말로 존버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힘이 없는 종목들을 존버하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많이 올라간 종목 따라 사는 것도 위험한 방법이다. 지금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평선 밑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주봉이 이평선 위로 그 일봉 보면 나오거든요. 위로 이제 처음으로 올라오는 종목 중에서 이제 선별해야 되겠죠. 이게 아마 가장 리스크도 없고 수익은 이제 크게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으면 저희도 사실 여기서 샀거든요. 근데 대형주 안 한다 생각하고 팔아버렸죠. 저희가 여기 샀어요. 예. 근데 하이닉스가 이렇게 갈 줄 몰랐어요. 저희 책 저가에 샀는데 9만 원대 샀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형태의 흐름들이 되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건 하나의 트렌드니까.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매매 방법은 이제 이 매매를 이제 보통 이제 처음 시작하는 라인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안 하죠. 이제 이런 데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기가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상승장 같으면 계속 가거든요. 근데 베어마켓 랠리에서는 2, 3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 길어봐야 3, 4개월 정도 한 번씩 바꿔줘야 되는.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작년에 해보니까 확실히 달라졌어요, 시장이. 그래서 제가 베어마켓 랠리라고 이제 분명히 얘기 드리는 거죠. 베어마켓 랠리에서는 많이 올라간 종목 따라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구멍에서 사서 많이 올라가면 조금씩 좀 정리를 해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을 이제 접근하는 거죠. 그 매매 방법 아니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연초에 교육이라는 것들을 하는 게 사실 제 입장에서 되게 부담스럽긴 하죠. 연초에 교육을 하는 거는. 근데 그래도 저는 이제 연초에 교육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교육적인 부분들을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지난번 교육할 때 거래량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거래량 강의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런 거래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던 거래량은 좀 다른 개념의 거래량을 많이 이제 시켰어요. 그 영상이 제가 있어요. 이번에는 어차피 이제 이거 올라타는 종목들만 해야 되니까 가능하면 거래량하고 거래량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음, 양봉의 거래량을 어, 굉장히 중시하죠. 중요시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양봉의 거래량이. 근데 양봉의 거래량 못지않게 음봉의 거래량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래량이 엄청 많은 음봉이 생기죠.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거래량이 엄청 많은 음봉이 생기죠. 그럼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웠어요? 매물대라고 배웠나요? 맞나요? 매물대라고 배웠나요? 네. 근데 이제 지난번에 12월 달에 이제 교육을 하나 했었는데, 제가 이 강의를 제가 했었어요. 근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분들이. 어, 많이 바뀌었다고, 이제 주식을 보는 그 눈이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거래량이 엄청 많은 음봉이요. 생기는 거는 매물대인 동시에 이거는, 어, 매집의 형태라고 봅니다. 물론, 음봉의 거래량만 많이 터지면 안 돼요. 양봉의 거래량도 많이 터져야 되죠. 네. 근데 이게, 보통은요, 음봉의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경우가 보통 이제 매집의 이게 가장 중요한 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이런 형태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 하세요. 근데 그냥 하나만, 맛보기를 하나만. 위메이드가 있어요. 위메이드라는 종목이요. 여기 보시면 양봉의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게 이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양봉의 거래량이 많이 안 터졌어요. 음봉이 가장 많이 터졌던 거래량이 이거고. 양봉의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던 게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D라인이죠. 이게 여기가 D라인이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최근에 터지는 거래량은 보는 게 맞아요. 양봉이 거래량 터져야지 가거든요. 이것도 올라가니까. 거래량 터지고 나서 이렇게 쭉 가고 일봉 안 깨지잖아요. 맞죠? 근데 그거 전에 이 음봉의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던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봉의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이 라인이 꼭 중요한 라인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즉 타이밍을 얘기해 주는 라인이 될 수가 있어요. 타이밍. 저게 뭔 얘기죠?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그냥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 들어서 이 음봉이 가장 크게 터졌던 이 라인이 없다는 거는 걔가 정말 섹시한 종목이 되기가 되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일봉도 그러고요, 주봉도 그러고 월봉도 그러고 다 그래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 이게 없었다면, 그러니까 이게 없었다면 얘는 섹시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매물대로만 보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이 종목을 고를 때 하나의 어떤 어, 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새로운 의미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음봉의 거래량이 이게 매물대라는 이게 그런 그 선입견을 좀 버리세요. 이게 강력한 매집의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음봉의 거래량이 다는 아니겠지만, 예, 양봉의 거래량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래량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평선 강의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제가 지금 이평선 다 감춰놨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되면 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이번에 교육을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예. 제 뭐 볼 거 없죠? 어차피 됐으니까. 그래서 15일 날 이제 교육을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는 거래량 강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거래량 포함해서 이평선도 좀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교육에 따라서 종목을 매수를 해야죠. 매매해갖고 수익이 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이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어,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위한 실전 강의하고 그렇게 포함시켜 놓고요. 제가 생각을 하건데 이게 교육을 이렇게 넣어놓긴 했는데요. 제가 1월 달에 변동성이 좀 있을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변동성이 나오면 절호의 매수기가 된다. 그러니까 주도주가 바뀔 수 있는 마지막 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회원들한테. 그래서 이번에 변동성이 나오면 굉장히 기회가 올 거다. 큰 기회가 올 것이다. 4월, 5월까지 그 얘기를 제가 다 드렸는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한번 할게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어차피 교육은 어차피 형식이고요. 어차피 배우면 좋은 거고 그리고 그게 따라서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평선을 또 HTS 이런 거 다 바꿔놓으면 좋잖아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확 바뀌면 좋아요.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저희는 자율주행 로봇 PCB 안 합니다. 이제 그거 갖고 있는 거 1월 중순까지 다 팔고 새로운 4월달 5월달까지 주도주 할 겁니다. 매집을 하든 어떻게 주봉에 올라오든 무조건 이거 할 거예요. 예. 그래서 5월달까지는 이쪽에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정책 관련주자 실적 관련주죠. 사분기 실적은 달라요. 이쪽에서 승부를 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순환기 주점에서 3개월에 4개월 정도 50에서 100%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고 거의 끝낼 거기 때문에 그냥 교육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어차피 교육은 저희가 매매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종목이 주봉이 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뜬금없이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얘 올랐죠? 올랐으니까 여기서 사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고 우리가 종목들을 사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고 그것도 토요일 하루만 넣어놨어요. 하는 거고 그 다음 다 실전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교육은. 그 배우고 이제 바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월 그 변동성이 한번 나오고 나서 저희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때까지만 하고 한 5월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종목들 좀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주도주를 싹 바꿀 거예요. 여기서 가능성 있는 종목, 그러니까 기존의 종목들이 남아있는 종목들은요, 반도체 소부장에서 몇몇 종목이 남아있을 것 같고, 계속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바뀔 것 같아요. 주도주가.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주도주가 됐던 이런 형태, 메타버스, 그 다음에 NFT 이런 것들이 싹 다 바뀔 것 같아요. 제 예상이 맞다면. 맞을 수 있을까요? 맞을 거예요. 일단 제가 어제요, 종목을 하나 팔았고요. 그 다음에 어제 장중에 관망을 했거든요. 오늘도 지금 한 종목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관망을 했어요. 제가 어제 정확하게 우리 회원들한테 이것도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어제 정확하게 우리 회원들한테 조금만 기다리자. 조금만 기다리자. 근데 1월 달에 큰 기회가 올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그 시점이.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뭐 길어봐야 일주일 이내. 조금만 기다리면 아마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온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이내로. 그러니까 오래 안 기다려도 된다. 제가 그 얘기를 우리 회원들한테 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라. 그런데 벌써 저희가 어제 팔았던 종목이 오늘 저희가 지금 어제 다 팔았던 종목이 오늘 지금 4% 5%씩 다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싸게 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죠. 자율주행 이런 거 안 합니다. 이제 로봇은 모르겠는데 자율주행, 뭐 PCB, 메타버스, NFT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가는 업종이 뭔가요? 정책 관련주하고 실적 관련주죠. 그런 것들에서 찾아야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린 5월까지 그러니까 원래 매년 이렇게 시장이 딱 열리면 그 시장에서 상반기에 이렇게 스타 종목이 나와버려요. 그다음 하반기에 스타 종목이 나오죠. 저는 올해 상반기 스타 종목은 1월에서 4월까지 나올 것 같다. 어차피 5월 달에 테이퍼링 끝나니까 5월 중순에서 6, 7, 8은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1월에서 5월까지 스타 종목 다 땡겨놓고 그 다음에 5월 말부터 6, 7, 8까지 죽여놓고 9월부터 11월까지 또 스타 종목이 올려놓고 이런 형태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스타 종목을 잡으려면 1월에서 5월까지가 마지막이죠. 제가 볼 때는. 어차피 테이퍼링 하면 힘들거든요. 1월에서 5월까지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정도 성도 생각하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5월 안으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그 볼 때 이 교육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참여하실 분들은 이거 다 읽어보지 마세요. 뭐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종목도 알아서 할 테니까 다 읽어보지 마시고요. 이쪽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사은품 이런 것들을 다 뺐어요. 다 필요 없다고. 종목으로 승부하겠다고. 교육하고 종목으로만 승부하겠다고. 아마 제가 좀 쭉쭉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이제 올리셔도 됩니다. 오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초기에 들어오는 종목들, 올라온 종목들. 저는 지금 말고요. 1월 지금도 보이지만 1월 한 15일, 저희가 교육을 시작하는 시점이 1월 15일 정도 이후에는 아마 그 다음 1월 16일, 1월 17일이죠. 그러니까 1월 17일 정도 되면 거의 아마 시장이 다 빠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1월 8일로 한 게 아니라 1월 15일로 잡고 실전을 1월 16일, 17일로 잡아놨어요. 그 정도면 거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됐나요? 그래서 참여하실 분들은 이쪽으로 해서 참여하십시오. 이번엔 저는 뭐 후회는 안 하지만 이번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자, 어떤 거라도 괜찮으니까 이제 11시 40분까지니까요. 제가 시황하고 제가 이번에 했던 교육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다 얘기를 했으니까 물어보세요. 누가 실패라고 그러던가요?
세월 베고 길게 누운 그림요. 누가 실패라고 그러던가요? 이게 왜 실패예요? 저도 실패인 줄 알았는데 실패 아니에요. 성공이에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이거 실패, 그러니까 이게 30년 데이터 동안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30년 동안 한 번 이게 데이터가 맞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판에 성공했어요. 이건 누가 실패라 그래요? 지금 파생하신 분들이, 이번에 참고로 이번에는 제가 파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입하지 말아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파생하신 분들 가입하세요. 이번에는 파생도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파생하신 분도 가입하세요, 이번에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얘기할 때는 시가총액 10조 이상 하시는 분들은 가입하지 마세요. 저 이번에 시가총액 10조 이상 손 안 댑니다. 이번에는. 그 장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고, 파생하신 분도 꼭 가입하시면 돼요. 나중에 또 얘기 드릴게요. 누가 이거 실패래요? 어, 누가 이거 실패래요? 세월 베고 길게 이거요,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거요, 저희는 이번에 데이터가 30년 동안 안 맞을 줄 알았거든요. 이거 맞았어요, 이번에. 12월, 9월 만기 때 얘기했다고 12월 만기였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굉장히 지금 큰일 날 얘기를 하시네. 저희가 맞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요. 마지막 만기 때 맞았어요. 이때. 제가 놀랐어요, 이때. 이게요, 9월 만기 때 요때였거든요. 요때가 평균 단가가 아마 얼마였나, 요때였을 거예요. 그래갖고 12월 달까지 이렇게 떨어지길래, 이게 30년 데이터 중에 이번에는 틀리겠구나라고 우리 회원들한테 막 얘기했거든요. 야, 이게 이제 롤오버가 30년 동안 맞더니만 틀렸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마지막 12월 동시만기 때까지 땡겨버렸어요. 당연하죠. 그래가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그랬거든요. 야, 이거는 진짜 이제는 가능성 있다. 근데 예전하고 좀 다르게 바뀐 거지. 완전히 다르다. 여러분들 지수 선물하시는 분들 있죠? 지수 선물하시는 분들 있죠? 제가 그동안은 가입하지 말아 그랬잖아요. 지수 선물하시는 분들 이번에 가입하세요. 그냥 55만 원 버리는 셈 치고 가입하세요. 지수 선물은 한 2계약 정도 해도 한 2포인트만 먹으면 교육비 다 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수 파생하신 분들 무조건 가입하세요. 그냥 제가 이 롤오버 있잖아요. 이거 제가 통계 내거든요. 어떻게 변하는지, 지수 선물을 중기를 어떻게 하는지, 롤오버 데이터 이번에 맞았다고요. 이번에 틀린지 않아요. 그럼 30년 동안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이거. 이거 어떻게 패턴이 변했는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요거 하나만 들어도 파생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아마, 몇백만원치 가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식 하신 분 당연히 하시지만, 파생하신 분들 그냥 가입하세요. 제가 이거 설명드릴게요. 롤오버. 그리고 이게 틀렸다는 얘기 하면 안 돼. 30년 데이터 분석 틀렸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나요. 이번에도요, 저는 틀렸는지 아는데,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땡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롤오버 얘들 평균 단가 이하에 내려갔을 때 사놓으면, 결국 20포인트, 10에서 20포인트 수익이 난 거예요. 예전하고 좀 패턴이 달라진 것 뿐이지, 완전히 정말 새로운 신세계예요, 이거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딴 것 다 그만두고 지수 선물하시는 분들 이번에 다 가입하세요. 그냥 이거 55만 원 지수 선물하시는 분들한테 뭐 이거 아깝지도 않잖아요. 어차피 한 계약, 2계약 갖고 한 2포인트만 먹어도 교육비 다 뽑잖아요. 그죠? 그냥 가입하세요. 제 말 듣고. 그 다음에 개별주 하시는 분들도 가입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좋은 질문 했습니다. 얘기 드리고요. 전 세계 증시가 다 오르진 않죠. 국내 증시만
어,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 증시가 못 올라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올라와야 되고 중국이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펴야지만 되는 건데 안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이유가 다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고 중국 관련주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전인대 쪽에 중국이 본격적으로 유동성을 풀기 전까지는 좀 쉽지 않다고 3월달까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그냥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제발 부탁인데요. 그냥 딴 거 다 그만두고요. 이평선 위인가요? 이평선 위인가요? 이평선 위인가요? 그러니까 얘가 잘 갈 때는요. 일단 얘가 쳤다면서 올라와 줘야 돼요, 이게. 그러면 얘가 못 갈 때는 내려가지고 못 올라와요, 지금.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그때 걱정해도 돼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꾸 여러분들이 이 기업이 괜찮을 거야라는 그런 생각으로 머릿속에 세뇌시키지 마세요. 그냥 시장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시라고요. ELW는 제가 할 필요가 없죠. 지수선물만 보면 하면 되는데 ELW는 할 필요가 없죠. 지수선물만 하면 되는데 ELW까지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ELW는 지수선물 그대로 움직이는데 그 시간 가치 때문에 그런 거지. 예. 그 ELW 하지 마세요. 시간 가치 때문에 옵션이나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되게 단순하지 않습니까? 지금 얘가 밑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만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어려운 건가요? 어, 근데 그런 걸 보고 왜 밑에 있을까를 추적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중국이 3월달 전인대 때 공격적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어, 그게 해서 지금 그러니까 1분기가 힘들다 안 힘들다라는 것들을 단정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1분기가 힘들지 안 힘들지 여러분들이 몰라요. 저도 몰라요. 단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가 시작할 때쯤 되면 이런 현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딱 나온다. 이게 밑에 있다가 의미 있는 형태로 주봉 위로 딱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오후에 좀 더 제가 얘기를 드리겠지만 트레이닝이란 건 뭐냐면 제가 올해부터 이거 진짜 작년에 이거 안 했는데 올해부터 이거 하려고 그러는 것 중에 하나는 트레이닝이란 뭐냐면요. 제가 지수 선물 얘기는요. 딴 거 할 거 없고요. 그러니까 지수 선물 하시는 분들은 이거 이거 지수 선물 하시는 분들은요. 그러니까 물어보지 마시고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그냥 가입하세요. 제가 주식은 이렇게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선물은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가입하세요. 그냥 제가 저 굉장히 조심성 많은 사람이거든요. 함부로 매수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리고 99년도부터 한국경제TV에 출연했기 때문에 무모하게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수 선물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그리고 어차피 하반기 시장 안 좋아요. 그럼 지수 선물에 대한 제가 지금까지 강의 안 했는데 지수 선물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그러니까 1월 달부터 교육부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지수 선물은 아무 필요 없으니까요. 그냥 묻고 따지죠 하지 말고 가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입해 놓으세요. 어차피 지수 선물 하시는 분 55만 원 돈도 아니잖아요. 가입 그냥 해 놓으시고 파생하신 분은 돈도 안 해요.
가입해 놓으시고,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가입해 놓으십시오. 제가 그 교육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교육 해드릴 테니까. 그 지선물은 그냥 가입하시고 그냥 교육 들으세요. 딴 거 필요 없고. 됐나요? 여기서 파생하신 분 있으면 무조건 가입하시고 되고요. 아까 제가 뭐 얘기하려고 그랬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트레이딩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이것도 제가 너무 조심스럽다 보니까 밑에서 이제 올라오기 전에 밑에서 살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패턴을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 거지. 아니면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주봉이 이평선 위에 있다가, 그 밑에 있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평선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을 또 가입하시면 됩니다. 즉,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오해해 주려고 그랬는데. 제가 오전엔 사실은 많이 가입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전에는 제 스타일 오전엔 시황하고 종목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후에는 정말, 그러니까 제가 이 트레이딩 강의를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선물 초본도 그냥 제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지난번에 교육을 할 때, 지난번에 파생 강의했던 것 갖고 제가 교육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하다 보니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교육을 할 때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파생 교육 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따로 만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15일 날 교육에 제가 파생을 넣어놨어요. 파생 교육 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서 지수 선물 하신 분이나 파생하신 분들 처음 안 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교육을 다 들으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지난번 파생 강의 갖고 강의를 안 해요. 새롭게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이거 다음번에 제가 저장을 해놓으려고 이걸 그냥 한번 잘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이제 교육을 가입하시는 분들 그거 계속 틀면 돼요. 지난번에는 막 이렇게 주식하고 파생하고 이제 짬뽕을 시켜 나갔고 이번엔 파생만 하나 제가 이제 그 레전드급으로 하나 만들어 찍어 놓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파생을 지금 28년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주식은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고요. 그러니까 파생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질문하지 말고 그냥 초보든 뭐 고수든 여러분들 그냥 이번에 교육 신청하라고요. 그냥 묻고 따지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교육 신청해 놓으십시오. 그냥 파생하신 분들, 그러니까 주식 하신 분들은 5강의 다 듣고 하시면 되고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파생하신 분들은 그냥 해놓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주식 트레이딩은 오후에 할까? 자, 제가 그냥 아까 중소비 관련주 이게 물어봐서 얘기하는 거 그거예요. 보세요. 이게 밑에 있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해도 돼요. 근데 대박주 안 보세요, 여러분들. 아모레 퍼시픽만 하나 볼게요. 보세요. 이게 트레이드라는 게 이게 오후에 하면 제일 좋은데 오후에 제가 강의를 하면 이번에 교육을 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교육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있는 사람들 교육을 가입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자, 보세요. 뭔 얘기인가 하면 트레이딩이라는 건요. 장중 리딩 하는 것도 있는데 자꾸 질문 오해하면 안 될까요? 저기 죄송한데 우리 마케터님 2개월 장중 리딩 하는 거 그 ARS 번호를 제가 잘 몰라서 근데 그거는 제가 오해할게요. 지금 교육만 제가 얘기 드릴게요. 이거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교육할 때는, 강의할 때는 여러분들이 자꾸 질문하면 제가 분산되기 때문에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이 많아서 그런가, 진짜. 조금만 기다리세요. 마음이 급한 건 아닌데, 저 지금 11시 40분에 지금 점심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다 못할 것 같아 오해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주식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오후에 제 강의 듣고 하시고, 파생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묻고 따지고 하지 말고 그냥 가입하세요. 오고, 뭐, 오전이고 따지지 말고. 그냥 제가 초보도 아니고, 한국경제TV에서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살아남았으면, 그나마, 어, 적어도 사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에, 일단 무조건, 파생하신 분들 무조건 가입하세요. 오전이든 오후든. 그냥 따지지 마시고. 그러니까 파생하신 분들 55만원 돈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식하신 분들은 상승장, 하락장에 따라 이렇게 하락장엔 좀 수익이 덜 나고 상승장에 수익이 많이 나고 이런 거지만 파생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파생하신 분 무조건 가입하시고 주식하신 분들은 제 설명 듣고 오후에 가입하시라고요. 예. 그 기존 회원님들은 제가 문자로 그 2개월 장중 리딩하는 거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지금부터 뭔 설명을 드리는가 한번 잘 보세요. 저는 사실은 욕심이 있어요. 어떤 욕심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런 욕심을 가지면 안 돼요. 원래는. 근데 욕심이 있어요. 어떤 욕심이 있는가 하면, 아, 그러니까 이평선 위에 올라왔을 때 매수하면 제일 좋아요. 시간도 단축되고. 그러니까 이게 밑에 있는 종목도 손을 안 대는 게 맞아요. 이렇게. 손을 댔다가 또 올라오면 팔아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못 팔렸으면 올라오면 팔아야 돼요. 근데 저는 욕심이 뭐냐면, 제 욕심은 뭐냐면, 여기서 잡는 거예요. 올라오기 전에. 누가 이 얘기 듣고 나서, 아, 그 사람 욕심도 많네. 그런데 저도 처음에 욕심으로 생각했었어요. 진짜 욕심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것만 하면 되는데 왜 올라가서 매매하면 되는데 왜 굳이 밑에서 살려고 그러냐.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왜 밑에서 살려고 그러냐. 위에 올라가서 하면 되지. 근데 이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은 쉬운데 약간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그냥 제가 점심시간이 있어갖고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하다가 끊기면 안 되거든. 죄송한데, 죄송한데요. 제가 오해할게요. 오전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제가 오해할게요, 오해. 오전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제가 이거 하다가 끊기면 이제 강의 맥이 끊겨서 안 되겠다. 오해하는데 찬성 7번. 예. 예. 오전에 안 할게요. 예. 오해할게요. 좀 시간을 두고 할게요. 그냥 질문만 하세요, 질문만. 근데 어쨌든 제가 아까 질문은 뭐냐면, 절대로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왜 선물 롤오버가 이게 틀렸다, 안 맞다, 30년 데이터가 안 맞다고 맞았어요. 맞았어. 이게 12월 동시만기 때 이만큼 땡겼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파생하신 분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가입하시라고요, 이거는. 특히 지수 선물하신 분들 그냥 가입하세요. 따지지 말고. 그냥 55만원 그냥 버렸다. 저 사람한테 사기당했다 생각하고 가입하시라고요. 제가 이번에 그 롤오버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게 트렌드가 변한 거 있는가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냥 하시고, 놔두세요. 이해되세요? 네, 자, 나중에 파생 만들기 전에 할 거예요. 이거 이번에 제가 교육 강의 되게 제대로 만들 거예요. 소장용으로. 네. 나중에 교육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 듣게끔 만들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까 제가 왜 중국 관련주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전인대 얘기하면서 왜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전인대 정도가 돼야지만 중국 관련주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못 가니까, 금리 인상을 해도 못 가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음 주라도 중국 관련주가 이렇게 올라왔다. 그럼 해야죠.
전인대가 무슨 필요 있어요? 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다음 주라도 얘가 이렇게 올라오면 해야죠. 관심을 가져야죠. 지금 제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전인대 정도에서 중국의 금리를 인하시킬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밑에서 거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주라도 올라오면 다시 관심 갖고 해야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주식의 정답은 없어요. 특히나 지금 베어마켓 랠리에서는 더더욱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제부터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시장에 순응을 하는 매매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내 종목은 가치가 있어서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넣어놓고 계속 그걸 하면 희망 고문을 당하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